자, 지금 보니까 70년대까지 했죠, 그지? 그 다음에 적시 생산 시스템. 예, 보자. 적시 생산 시스템. 자,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적시적소란 말 하잖아, 그지? 바로바로 바로바로 필요한 자리에, 예, 그대로 생산해낸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이 생산 시스템을 just in time, just in time 약자입니다. 적시란 말이, 그지? 그래서 이건 뭐 lean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그지? 그래서 1980년도에 일본이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미국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거든. 미국도 그전에는 뭐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패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뭡니까, 자기 제품들을 공급처가 많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그닥 신경 안 써, 그지? 그러다 보니까 폭망하죠. 그래서 일본이 뭡니까, 이걸 갖다가 상당히 이제 품질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 이 적시 생산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뭡니까 교육을 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이 그래 그 이후로 뭡니까, 품질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재고로 소량 생산을 갖다가 달성하자, 그지? 예, 이 목적인데 결국은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었고, 이건 린 시스템에 관한 것들은 뭐냐면 이 책에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몇 쪽이냐면은 페이지 봅시다. 보면은 13장에 425쪽에 나오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종합적 품질 경영, 이제 같은 80년도, 그지? 요때 전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지? 이런 것들, 품질 경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지? 그래서 종합적 품질 경영을 하자. 예전에는 뭡니까, 생산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뭐 제조 공장, 뭐 현장에서만 이걸 중시 여겼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관련자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어떻다, 제품 품질을 관리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뭐 가공공장 현장뿐만 아니라 마케팅팀, 그 다음에 재무팀, 뭐 인사팀, 예, 그 기업의 모든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예, 불량품의 원인을 갖다가 제거하자라는 그런 뭐 나름대로의 관리 방법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뒤에는 그냥 TQC, 그지? 토탈 퀄리티 컨트롤에서 종합적인 품질 관리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수준으로 발전해 종합적 품질 경영으로까지, 예, 발전을 하죠, 그지? 자, 그렇다. 이렇게 80년대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 그지? 다시 재설계하자. 예.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서를 갖다가 재설계하자. 예,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만 관리하면 안 된다. 예, 모든 경로상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다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글로벌 경쟁이잖아. 소위 말하는 공급 사슬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뒤에 나오죠, 그지? 이 글로벌 경쟁이라는 부분이 결국 뭡니까? 공급 사슬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했다,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는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성, 과거의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비용을 줄여가지고 더 효율성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199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더 많아지고, 앞에서 봤던 이제 글로벌 경쟁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공급 사슬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유연성과 시간 경쟁이라는 부분은 이 소비자 대응적인 측면이죠, 그지? 그래서 대량 맞춤 생산 중에서도 고객을 위한 대량 맞춤 생산이 강조가 되죠, 그지? 대량하고 맞춤 생산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그지? 대량 보통 보면 우리 표준 제품 자체가 아주 작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대량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만은 대량으로 뭡니까, 생산되면서도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맞춰주는 그런 생산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지, 그지? 앞에서 우리 다 배웠지만은, 예, 컴퓨터 정보화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컴퓨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품 개발 속도라든지 납기 단축도 가능하게 되고, 그지? 상당히 시간적으로 또 제품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연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전 경로, 모든 경로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갖다가 다 관리하자. 그지?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그지? 국제적으로 글로벌 관계자들도 다 관리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재와 정보,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예. 이거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구멍이 새는지, 그지? 물이 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됐고, 다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자. 그다음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자상거래하고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거야. 그지? 인터넷 때문이지, 인터넷.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저는 1991년도,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천리안을 사용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그 동호회 부시사를 맡았었는데, 예, 아무튼 간에 그때 인터넷 학술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386 썼어요. 386DX. 386 디럭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지? 썼고, 3.53인치인가? 드라이브 디스크가 있거든. 3.53, 이거보다 큰 게 뭐냐면 5.25인치인가 있었는데, 그거는 드라이버 두 개고 드라이브 하나짜리인데, 드라이브 하나짜리, 예, 컴퓨터를 썼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인터넷과 뭡니까? 인터넷 하면 월드 와이드 웹, 그지? www 해가지고, 그지? 상거래를 갖다 해도, 전자상거래 이제 시작된 초창기죠, 그지? 컴퓨터 발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소싱. 예, 뭐 제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국내에서만 한정해가지고 찾고 했잖아. 근데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 또 기술 개발도 어떻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걸 갖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미 괜찮은 인재들 있잖아. 잘 양성된 인재들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끌어들이지. 그지? 그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게 중요한 걸로 자리매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005년도 들어오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1900년도, 1990년 초반부터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뭐 회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성 부분이, 논점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업은 어떻습니까? 환경 보호에도 전념해야 된다.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정부와 3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어떻습니까? 강화가 되면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경영 문제에 대해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다 했습니다. 다 됐고, 자, 다른 책에서는 또 이렇게 제가 참고해서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다 유사해, 그지?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개념 및 기법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지? 요 시기는 보니까 주로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이동 조립 라인, 그러니까 포드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 그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주문량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주문 구구시로 안 하고 좀 어떻습니까? 주문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모형을 개발해냈고, 요 단계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좀 더 과학적 기법을 갖다가 정교하기 위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를 도입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조직 내부에서, 그지? 인간관계론이 태동했고, 그지? 그 다음에 1940년대는 어떻습니까?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적용합니다. 그지? 어떤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이게 뭐냐면 군수 분야에서 군대에서 군수 분야에서 사용됐던 건데, 그러니까 분석 기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950, 60년대에는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운영 관리, 보통 뭡니까? 이걸 오퍼레이션 리서치라 그러지. 오퍼레이션 리서치, 그지? 오퍼레이션 다음에 리서치, 그지? RESEARCH 약자죠, 그지? 그래서 운영 기법 또는 뭡니까? 운영 관리, 같은 말이죠, 그지?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 그지?
그래서 뭐 수학적이라든지 통계적 모형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에 있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돕는 기법, 그래서 운영기법 또는 운영과학, 경영과학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의사결정과학 본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험했던 것들을 어떻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거지. 1970년대는 뭡니까? 환경과 그 다음에 소비자 운동이 활발하고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여기 보면 MRP라고 하는 거지. 재고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리ኳ이먼트 플래닝을 해가지고 어떤 자재, 원료 이런 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방식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1960년대 중반에 그 IBM사의 오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키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자재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필요한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일일이 손으로 계산 다 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들어와 가지고 좀 더 이때부터는 상당히 다이나믹해지죠. 동적으로 기업이 제품을 갖다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린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종합적 품질 관리,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특히 왜 관리라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런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CAD, CAM 이름 잘 알죠, 그지? 그 다음에 FMS 유연 생산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CIM 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컴퓨터 통합 생산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이라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 생산 시스템 안에 사실은 FMS가 들어있습니다. 유연 생산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정보 교환하죠, 그지? 그래, 정보를 주고받게끔 해가지고 생산한다. 그래서 컴퓨터 다 제어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뭐 로봇이라든지 뭐 CNC라든지, 그 CNC 알지? 뭐 NC 뭐 기계 있잖아.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거, NC기계란 말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 개념이 나왔고, 1990년도에 10년 지나가지고는 뭡니까? TQC가 TQM으로 발전합니다, 그지? 단지 종합적 품질 관리에서 종합적 품질이라 전사적으로 회사 기업이 모든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전사적으로 뛰어들어 관리하는 거고, 그지? 식스 시그마,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오차를 갖다가 줄이는 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오차잖아. 오차 중에서 정확하게 그냥 분산의 표준 편차지. 모 표준 편차, 모 분산의 시그마 제곱이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표준 편차를 줄이는 거. 제품 생산할 때 에러율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6시그마인데 뭐 1시그마도 있고 1시그마에서 만약 6시그마까지 있으면은 시그마 오차를 갖다가 더 많이 줄이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오차를 많이 줄이는 거거든. 더 정밀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놈입니다. 그 다음에 BPR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면 나오지만은 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재설계 있잖아, 그지? 뭐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가 있어가지고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생산하고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자, 뭐 그런 게 BPR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지? 다음에 공급 사슬 관리, 여러분들 당연히 이 시기에 중요했고 전자산업에 중요했고, 그지? 본격적으로 2000년에 들어와서 서비스 과학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개념 및 기법으로 이렇게 역사적 그 발전 단계를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제도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사적 발전 단계를 보면 어찌 보면 경영학사 또 내지는 뭐 경제사, 그지? 뭐 그런 내용이 기업의 역사, 기업사 좀 되겠지, 그지? 됐고.